요즘 장맛비는 한 번 내리면 그야말로 쏟아붓는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입니다.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되기 십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물난리를 부추기는 게 꽉 막힌 배수구입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현장은 어떨까요? 현지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불어난 빗물에 꽉 막힌 도로. 장마철이면 도심 여기저기선 어김없이 물난리가 일어납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인 부산, 시내 곳곳을 점검해봤습니다. 상가 건물 근처의 배수구들이 줄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아, 냄새 때문에. 그 냄새 많이 나요, 근데?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빗물바지를 통째로 막아놓은 건데 인근 배수시설이 동시에 막혀 있어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밀집된 곳에선 이처럼 배수시설 위에 천이나 고무덮개가 올려진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수구와 배수구를 통해 제때 배출되지 못한 가스가 주택으로 흘러들어가거나 쓰레기 더미가 쌓여 또 다른 악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미처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노면상에 있다 보면 이제 범람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제 많은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큰 사고로도 이어지고. 각 지자체가 장마철마다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악취를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배수 시설을 막았을 때 처벌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도심 속 물난리가 또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무면허 피부과 가짜 의사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병원을 만들었고 수년간 버젓이 불법 진료를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부산시가 18개 의료생협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중 8개 의료생협을 인가 취소했는데 정작 이 가짜 의사 홍 원장의 생협은 단순 시정 조치만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역시나 부실 조사였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홍 씨가 부산시에 제출한 자신의 의료생협 보고서입니다. 홍 씨 병원의 연 매출은 1억 4천만 원, 184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료생협 병원은 반드시 매출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환자에 대한 매출이어야 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홍 씨는 연 매출의 50.8%가 조합원이었다고 부산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료생협 조합원 명단과 진료자들을 대조해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단 6명이던 조합원 진료자 수는 부산시 보고 직전 무더기로 늘어납니다. 자료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직원들은 서류 통과를 위해 조합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기 조합원들 중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매출 자료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전화 통화를 하고 서로 합의된 사안 자료를 올려달라. 그렇다 해서 그 서류를 작성해 준 적은 있습니다. 서류 조작은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부산시는 특정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조합원 진료가 늘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조합원을 제가 이렇게 제도를 못한 거는 사실 핑계 같지만 시간적인 그런 여유라는 것도 조금 부족했고요. 10개를 다 같이 돌아야 되니까. 경찰은 의료생협 개설 때인 2016년 이른바 유령 조합원이 동원됐다는 단서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부산시는 조합원 진위 여부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법 자체가 보강이 돼서 조합원도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자본금도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켜지는 데가 올해 9월이에요. 같이 해서 해야 되겠,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 8개 의료생협은 이미 운영이 어려워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곳들입니다. 핵심은 건들지도 않은 채 서류만 훑어본 부산시의 감사 결과. 과연 믿을 만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구 영주동의 시형 아파트가 테라스형 건물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설계안을 토대로 다시 지어지는 건데요. 기존의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서 고지대가 많은 부산의 도심 재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 영주시민아파트의 재건축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1위로 선정된 건축 디자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최고 높이 17m. 기존 삼복도로 아파트의 경사면과 조망권을 그대로 유지해 3개 동을 재건축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전시공간으로 보수해 마을 기념관으로 보존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2개 동은 각각 36세대와 30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행복주택 1개 동에는 27세대가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아래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단지 중앙에는 마지마당을 조성해 옹벽으로 단절됐던 도로와 연결했습니다. 단지 뒤편으로는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만들고 놀이터를 새로 만들어 일과 휴식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부의 근린생활시설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상부로 접근을 훨씬 쉽게 만들어 드렸고, 이제 도로면의 옹벽들을 다 없애고 그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접근이 훨씬 쉽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 이유에 대해 부산의 경사지 집합 주거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고 삶의 기억과 흔적을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도심 삼복도로의 경사면을 그대로 살린 자연 친화적 디자인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건축 개념은 앞으로 고지대가 많은 부산의 도심 재건축에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는 3차원적인 방법으로, 소위 입체적인 방법으로 땅의 레벨과 건물의 레벨과 또 옥상의 레벨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도시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부산시는 이번 심사 결과를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하고 향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8면 4회면입니다. 이기대 갈매길에 미국 선녀벌레가 기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선녀벌레는 노린 제목 선녀벌레과의 곤충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개체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수액을 빨아먹어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왁스 물질을 분비해 미관도 해친다고 하는데 남구청은 18일부터 이틀 동안 방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괴정 4재개발 구역을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업성 없는 재개발, 재건축 정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2012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돼서 사업성 없는 곳은 자동 해제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변경돼 정비구역 추가 지정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의 막막한 실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들도 매달 최소 11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체납하면 비자 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고액 보험료로 이주민을 의료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남의 양산 사랑카드가 누적 발행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양산시는 올해 1월 출시한 양산 사랑카드가 지난 14일 기준 100억 원을 돌파했고 사용자도 18,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충전 금액의 10%를 추가 충전해주는 방안을 연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부산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부산은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어제만큼 볕도 강해서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지만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어제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한 합천과 산청 등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정오부터 저녁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경남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30도, 울산 26도, 합천은 31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한층 더 높게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의 주요 행사와 일정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창립 13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제 도약, 부산에서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지역 경제인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오늘 130주년 기념식에서는 동명목재 고 강석진 회장과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이 공로상을 받습니다. 수도권의 투자자를 부산 지역 창업기업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해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센텀 지구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을 뜻하는 센탑에 대한 투자 상담회가 진행되는데 부산시는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위원회가 오늘 오후 영도 라발스 호텔에서 발족합니다.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고 내년 초 분야별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후미진 공간이 벽화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또 인근 대학의 언니 오빠들이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회색 빛의 시멘트 벽으로 길게 늘어선 운동장 옆 담장. 삭막하기만 하던 이 길이 아름다운 벽화로 단장됐습니다. 어둡고 칙칙하던 학교 구석의 작은 통로. 이곳은 바닷속 물고기 그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부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후미진 공간 벽화 그리기 작업입니다. 동아대 미술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벽도 넓고 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아이들 같이 하고 막 선생님들도 다 도와주시고 학부모님들까지 와서 도와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완성하면 되게 보람차일 것 같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그려놓은 스케치에 엄마와 함께 색칠을 하면서 학생들은 미술 실력도 쌓고 우리 학교를 우리 손으로 꾸민다는 뿌듯함을 안게 됩니다. 어른 돼서도 한번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벽에 막 하얀색이나 막 단색밖에 없었는데 꾸며지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제 손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 또 영광이고 또 아이들이 요거 보면서 또 꿈도 키우고 같이 또 좋은 일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에는 무려 34개 학교가 지원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재능 기부와 진로 체험으로 시작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앞으로 부산의 많은 학교를 얼마나 환하게 밝혀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자대회가 지난 주말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부산의 선출직 160여 명이 참석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지난 1년 동안을 평가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중앙대로 1001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백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출직 공직자대회. 부산시장과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기초의원 등 선출직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 반성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내건 슬로건은 우리 다시 지역 속으로. 그러나 취지가 무색하게도 참석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의 부산을 만드는 핵심적인 사업을 이제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하나는 권위를 내려놓는 혁신을 했다. 적어도 탈권위주의는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열심히 했다. 아무리 같은 당 당원들끼리 부담 없는 자리였다지만
부산 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겸손과 시민들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우거돈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대개조 16개 구군 투어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야당 구청장이 있는 수영구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행사장에 입장하는 오 시장에게 꽃을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환대에 시장도 적잖이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입장할 때 보이기는 뭐 장미꽃을 한 개도 아니고 뭐 수십 개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 두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참 부담스럽게 부담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민선 7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부산 대개조. 부산을 바꾸려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앙대로 1001 조재영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상습적으로 지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2차례 무단으로 지각해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8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무단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이전에 살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남구 문현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았던 A씨는 이사를 떠난 후에도 출입용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다가 지난 5월 새 거주자가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사이 3차례에 걸쳐 침입해 480만 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48살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상가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추가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충격에 놀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정부 방침인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시키지 않고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대표들은 20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가 왜곡 날조됐다며 부산시를 규탄했습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시민단체와 공동 철새 조사를 하지 않고도 했다고 기술했고 조류와 포유류 등 각종 조사를 불과 8시간 만에 마치는 등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해당 보고서의 반려와 부산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저대교는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다리로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 행복도시 부산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선언식에서 두리발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에 두리발 신차 50대를 전달하고 교통약자 행복도시 부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부산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볕이 강해서 오존 농도는 높게 오르겠지만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한 합천과 산청 등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정오부터 저녁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로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높게 올라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